2023년 시장은 AI 랠리로 그야말로 뜨거운 파티 분위기였죠. 그런데요, 이 파티가 이렇게 갑자기 또 허무하게 끝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 못했을 겁니다. AI의 숨은 강자, 오라클 주가가 하루아침에 17%나 폭락하면서 시장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거든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바로 이 미스터리한 AI 쇼크의 진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무려 700조 원의 이야기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요, 늘 그렇듯이 중요한 점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투자를 위한 정보, 참고용일 뿐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는 점, 그리고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바로 여러분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좋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갈 미스터리의 수사 로드맵입니다. 첫째, AI 랠리가 왜 갑자기 멈춰섰는지 사건 현장을 먼저 둘러볼 거고요. 둘째, 시장이 내세운 핑계와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범인을 추적할 겁니다. 셋째, 핵심 용의자인 오라클을 집중적으로 파헤쳐서 700조 원의 진실을 밝혀내고요. 마지막으로 이 혼란을 기회로 바꾸는 스마트머니의 전략과 최종 투자 인사이트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죠.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2023년 시장의 영웅 대접을 받던 AI 주식들, 이 종목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문제아로 전락했는지 그 충격적인 사건 현장으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시장은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었죠. 진짜 충격은 AI의 심장부에서 터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루 만에 무려 5% 넘게 폭락한 거예요. 이건 그냥 숫자가 좀 떨어진 게 아니었어요. AI에 대한 시장의 그 뜨거웠던 믿음에 처음으로 아주 거대한 균열이 생겼다는 공포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럼 이 공포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사실 시작은 두 거대 기업이 던진 작은 경고음이었습니다. 먼저 AI 칩의 거인 브로드컴 CEO가 AI 칩, 생각보다 이익이 좀 덜 남을 수도 있어요. 뭐 이런 뉘앙스의 말을 툭 던졌는데 시장은 이걸 재앙의 전조로 받아들여 버렸죠. 주가가 무려 11%나 곤두박질 쳤습니다. 여기에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 완공 지연 소식까지 터지면서 불안감에 기름을 부었고요. 결국 이 공포는 도미노처럼 번져나가서 Vnet 같은 관련 기업이 하루 만에 34%나 폭락하면서 막연했던 불안감은 순식간에 처참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진짜 탐정이 되어볼 시간입니다. 과연 시장이 말하는 것처럼 브로드컴의 마진 우려, 오라클의 공급망 문제가 이 모든 사태의 진짜 원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건 그냥 그럴듯한 핑계고 그 뒤에 훨씬 더 거대한 진짜 범인이 숨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표면적인 뉴스 넘어 거대한 돈의 흐름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내세운 핑계들을 한번 보시죠. 현금 흐름이 나쁘다, AI 칩 마진이 걱정된다, 공급망에 문제가 있다. 다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어요. 진짜 이유는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섹터 로테이션이라는 거대한 자금의 이동.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 연준이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내자 그동안 AI 주식으로 돈을 엄청나게 번 투자자들이 이제 슬슬 팔 때가 됐다 싶어서 마침 나온 나쁜 뉴스들을 핑계 삼아 차익 실현에 나선 겁니다. 여기서 섹터 로테이션이라는 개념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잖아요? 똑같습니다. 경제 상황이 바뀌면 투자자들도 돈을 갈아입히는 거예요. 여름옷 같은 성장주를 팔고 겨울옷 같은 가치주를 사는 거죠. 이번 사건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바로 계절이 바뀌었다고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셈입니다. 돈의 흐름이 정말 명확하게 보이죠? 연준의 신호탄이 빵! 하고 터지자마자 파티가 한창이던 AI 섹터에서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시장의 대장주였던 브로드컴과 엔비디아의 주가가 이렇게 힘없이 무너진 것이 바로 그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AI에서 빠져나온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여기, 그동안 금리 인상 때문에 찬밥 신세였던 차가운 섹터들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자금 조달이 쉬워지는 중소형주들이나 경기가 불안할 때 오히려 빛을 발하는 월마트 같은 경기 방어주로 돈이 몰린 거죠. AI 섹터와는 완전히 거울처럼 반대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번 미스터리의 핵심, 오라클 쇼크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장은 도대체 왜 오라클에 그토록 실망하고 공포에 떨었을까요? 그리고 바로 그 공포 속에 어떤 거대한 기회가 숨겨져 있었을까요? 자,
이게 바로 시장을 그야말로 패닉에 빠뜨린 오라클의 성적표입니다. 딱 봐도 좀 혼란스럽죠? 매출은 예상보다 살짝 아쉬운데 주당 순이익은 또 엄청나게 잘 나왔어요. 그런데 시장의 눈을 의심하게 만든 건 바로 이겁니다. 잉여 현금 흐름. 그러니까 진짜로 번 돈이 마이너스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조 원이 넘는 적자라니 이걸 본 시장은 오라클, 지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냥 태우고 있구나 라고 비명을 질렀고 주가는 그대로 17%나 폭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는 오라클이 발표한 공식 실적 보고서에 기반한 팩트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숫자 5,230억 달러.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우리 돈으로 약 730조 원입니다. 대한민국의 1년 예산보다도 훨씬 많은 이 어마어마한 돈이 바로 이번 미스터리를 푸는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그럼 5,230억 달러는 대체 뭘까요? 바로 RPO, 우리말로는 수주잔고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고객들과 이미 계약은 다 끝냈는데 아직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서 회계상 매출로 잡히지 않은 확정된 미래 매출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희망이나 예측이 아닙니다. 이미 계약서에 도장을 다 찍고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진짜 돈이라는 거죠. 기업의 미래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입니다.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 회장의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줍니다. 수요는 만족할 줄 모릅니다. 문제는 수요가 아니라 공급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라클의 문제는 물건이 안 팔리는 게 아니라 주문이 너무 많이 밀려들어서 제때 만들어주지 못하는 그야말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아까 그 마이너스 100억 달러의 정체는 뭘까요? 바로 5,230억 달러, 저 730조 원의 주문을 처리하기 위한 미래를 향한 투자였던 겁니다. 공장을 짓기도 전에 주문이 꽉 차버려서 지금 열심히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인 거죠. 특히 각국 정도를 상대로 하는 소버린 AI 시장에선 사실상 경쟁자가 없을 정도고요. 심지어 미래 전력난을 대비해서 소형 원전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의 단기적인 소음 뒤에 숨겨진 오라클의 진짜 경쟁력, 즉 해자인 셈이죠. 자, 사건의 진실을 알았으니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 소위 스마트 머니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떨 때 반대로 생각하는 역발상 투자법입니다. 전략은 아주 명확한 3단계입니다. 1단계, 일단 랠리를 관찰합니다. AI에서 빠져나간 돈이 중소형주에서 만드는 작은 파티를 일단은 지켜보는 거죠. 2단계, 신호를 포착합니다. 이 중소형주 파티가 슬슬 끝나가는 신호, 즉 상승세가 둔화될 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 3단계, 저점 매수에 들어갑니다. 바로 그 타이밍에 공포 때문에 아주 저렴해진 오라클 같은 진짜 우량 AI 주식을 다시 담는 겁니다.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의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죠. 남들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탐욕스러워져라. 이 역발상 전략의 심리적 토대를 이보다 더 잘 설명해주는 문장은 없을 겁니다. 시장의 공포는 종종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는 무관하게 발생하고요. 바로 이것이 현명한 투자자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물론 이건 미래를 보는 마법의 수종구슬이 아닙니다. 일종의 나침반이죠. 특히 중소형주 시장은 안전벨트 없이는 탈 수 없는 롤러코스터와 같다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 이 전략은 확률 높은 타이밍을 잡는 데 도움을 줄 뿐이지 미래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다시 AI 주식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 기업의 펀더멘털이 여전히 튼튼한지 반드시 2번, 3번 확인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요. 이 거대한 시장의 흐름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최종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입니다. 첫째, 이번 사태는 AI 버블이 터지는 위험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소수의 기술주에만 과도하게 쏠렸던 시장의 에너지가 더 넓은 시장 전반으로 퍼져나가는 아주 건강한 조정 과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둘째, 따라서 우리는 주가의 단기적인 등락이라는 소음에 흔들리지 말고 기업의 장기적인 펀더멘털에 집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시장이란 단기적인 변동성을 참지 못하는 조급한 투자자의 돈을 거대한 흐름을 읽고 기다리는 인내심 있는 투자자에게로 옮겨주는 장치와도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변동성은 우리 모두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기적인 공포에 흔들리는 쪽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장기적인 기회를 보는 쪽에 서시겠습니까?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 했습니다.